네, 안녕하세요. 장수개미입니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런저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시장의 역사로부터 배우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분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피터 리치 투자자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투자자고 오랫동안 마젤란 펀드를 훌륭하게 이끌었고 저희가 한때 고전으로 남아있는 투자 관련된 서적들도 이렇게 쓰셔왔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자입니다. 지난 영상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미국 시장의 대공황 시절에 다우 지수가 떠오르실 건데요.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네. 1929년 9월에 촉발된 미국 증시의 대공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1932년 7월까지 가게 됩니다.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까지 가게 되는 상상 초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사실 지금 봐도 저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사에서 투자자가 건져 올려야 되는 교훈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S&P 기준으로 그 대공황 당시부터 2018년 하락 시기까지 좀 나눠서 볼게요. 저는 사실 2007년에 이 시작한 미국발 금융위기밖에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표시한 대공황 시절이나 짧게 끝난 IT 버블은 사실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겪어보지 못했죠. 다만 금융위기 당시만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57% 정도 이렇게 되고요. 이 하락하는 기간은 무려 517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되죠. 대공황 당시를 보면은 거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90%까지 하락을 했고 2년 8개월 가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역사적 팩트죠. 그런데 앞서 제게 전화하시는 대부분의 지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자꾸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주식을 살 타이밍이야? 장수개미 어떻게 생각해? 지금 들어가도 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아마도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국내 대형 기업들을 매수하시려는 의지가 강하죠. 이런 현상은 사실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시장이 막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개인들이 공포감이 지배되기 때문에 거의 주식을 사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주식을 사려는 의도는 사실 저는 매우 높게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분들이 자꾸 이 타이밍, 즉 시점을 자꾸 사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사례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 우선주 최근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주식이죠. 삼성전자 우선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35,450원으로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들이 언제 이걸 굉장히 많이 샀냐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점 53,000원에서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빠지고 저번 달 말쯤에 살짝 반등하는 시점, 이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런데 많이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자기의 가용 금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들어갔냐가 문제고 이 가용 금액도 사실은 굉장히 분할을 해서 주식을 매수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 삼성전에 많이 싸진 것 같다는 어떤 감에 의해서 주식을 사셨죠. 그런 다음에 지금 쭉 빠져서 거의 34,900까지 내려왔는데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20%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거치식으로 삼성전자에 이렇게 넣으신 분들은 굉장히 멘탈이 흔들릴 만한 그런 요소가 다분합니다. 사실 제가 블로그도 쓰고 있지만 예전에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2019년 5월 5일에 제가 어린이날에 사실 삼성전자를 조금 사봐야 된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산업이 조금 진척이 있고 지금 수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진척이 있으니 조금씩 한번 사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 전까지 한번 보면
네, 사실은 반도체가 사실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가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한 3만 원 정도 도달했을 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해 갖고 이제는 조금씩 삼성전자를 사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월 5일쯤에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5만 3천 원까지 왔죠. 그리고 다시 최근을 보면 이 삼성전자가 뭐 금융위기들은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은 코로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죠. 주가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어떤 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큰 어폐가 있고요. 그거는 사실 맞지도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이때 사셨으면 그나마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사실은 아주 크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거치식으로 가령 5천만 원을 그냥 삼성전자 샀다고 했을 때 주식 투자의 어떤 역사도 길지 않고 어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이 정도 하락하면 굉장히 멘탈적인 부분에서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굉장히 순간적인 판단으로 공포에 지배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그냥 매도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최근 제 지인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사면 좋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자, 대공황 당시 네, 다우존스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자, 1929년에 드디어 9월 달에 시작을 하죠. 1932년 7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과 해외 미국 시장도 본격적으로 약세장에 접어들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이 약세장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 그 누구도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시장을 예측하는 여러 의견들은 굉장히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요. 그 유튜브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시장을 예측을 하는데 우리처럼 직장인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이 시장 예측은 사실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 매일매일 동전 던지기로 그 홀짝을 맞춰낸다는 건데 그게 사실 어떤 사람이 가능을 하겠어요. 굉장히 또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 한 번, 두 번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 맞춘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지점에서 지금 주가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는 가능한 한 시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니까요. 조금씩 사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조금씩 사시면 돼요. 제가 모두에도 사실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직장인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고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으면서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내가 이만큼을 산다든지 한 달에 한 번 뭐 이만큼을 산다든지 자기가 본인 스스로 그 가용 금액 안에서 어떤 시점을 계속해서 쪼개 나가는 겁니다. 이 시점을 쪼개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 모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단 하나의 시점만을 노리고 타이밍 한 번을 노리고 사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시면 앞으로 저희가 우리 시장이 하락장이 3년 내내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사더라도 36번이나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단가는 조금씩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맨 밑바닥에서 시장 마지막 밑바닥에서 타지 못하다 하더라도 사실 나의 평단가는 사실 이쯤에서 유지가 되고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실 시장이 디레버리징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할 텐데 그때부터는 사실 굉장히 편안하게 투자를 즐길 수 있고 투자 수익을 거둬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에 아니면 이 시점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내 모든 가용 금액을 다 밀어 넣었다라고 하면 사실 물려갖고 이제 개고통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식 투자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잠이 잘 오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일이 있고 특히 직장인들은 자기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플럭처에이션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따라가고 매일매일 홀짝을 해서 맞추는 그런 투자 행태로는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좋은 투자 성과를 올리기도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 투자는 사실 수익을 얻자고 하는 행위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 투자는 수익뿐만 아니라 삶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능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터 린치의 조언을 한번 보면요. 네.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그 자질을 보면 첫 번째 참을성입니다. 이 참을성이라는 거는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 시장에서 1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 5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사고 싶죠. 그런데 그 5만 원에 거래되는 그 주식조차도 2만 5천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그런 참을성이 주식 투자에겐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상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비범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상식, 커먼 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는 아량도 필요하고요. 편견 없이 기업을 바라보고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도 필요하고 끈기 있게 버티는 형도 우리의 그 존보죠. 존보도 필요하고요. 자신에 대한 겸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되면 사실 이 겸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희석되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 투자 하면 할수록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상황에 따른 유연성도 필요하고 열 번째로 독자적인 조사 분석을 하려는 자발성, 그러니까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사해서 투자하려는 그런 자발성이 필요하고요. 실수를 기꺼이 시인하려는 자세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서 배우는 그것도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혼탁하고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일상적인 혼란을 무시할 수 있는 소음에 그냥 둔감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피터 린치가 조언을 했는데요. 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만 해당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능력들을 겸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는 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인생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형들 보시면 하락장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이 하락장이 언제까지 계속 갈지는 모르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빨리 끝나면 좋죠. 빨리 끝나면 좋은데 빨리 끝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 직장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조금 조금씩 주식을 매달 조금씩 사는 그런 지속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형들에게 조금이라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저도 지금 방금 아주 조금이라도 주식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는 거는 사실 이게 쉬워서 그런 거거든요. 자,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거는 하나하나 조를 들이쳐다보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분석해야 되고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밸류에이션도 해야 되고 그 밸류에이션이 기반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고 피곤한 일이죠. 주식시장의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투자 성공에 있어서는 주식시장의 전망보다는 기업 분석에 기업 공부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형들 본격적으로 하락장이 왔지만 네, 충분히 저희 직장인 개미 투자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장수해요.